우리 불교사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불교와 관련된 내용 요약하고 있죠. 원래 제가 문제풀이하고 요약 정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순서를 한번 바꿔볼게요. 요약 먼저 하고 그리고 문제풀이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불교 이름은 크게 이제 삼국시대 불교 수용, 그리고 통일신라는 대중화, 그리고 고려 때는 통합운동, 그리고 이제 조선에는 억불정책, 이런 순서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먼저 삼국시대 불교 수용 단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지식이 고구려 백제 신라 있죠. 어느 왕 때 어느 나라로부터 누가 불교를 수용했냐, 우리 정치사부터 계속 반복해오던 그 지식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핵심적인 주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백제 겸익이라든지 노리사 측에 이런 애들 이제 조금씩 더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 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호국불교적 성격이 좀 강해. 요 시기 때부터 자리를 잡아요. 가지고 이제 삼국시대 호국불교의 헌저, 그리고 이제 중앙불교의 중앙집권화의 기여했다, 이런 측면들을 이제 좀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려 때 가면 이제 이 불교가 이제 드디어 이제 대중화 과정이 이루어지고, 이 불교가 이제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주인공 두 명이 투 플러스 이제 투가 등장하죠. 요 첫 번째 투가 불교 대중화를 갖다 이끌었던 두 명의 승려예요. 먼저 이제 원효. 그리고 이제 원효의 상대 의상, 절친이 이제 의사, 요 두 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불교 대중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 불교 대중화 바탕으로 해가지고 요 두 명이 주인공이 되면 원효 의상의 그 밖의 특징들. 원효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교를 갖다 이제 학술적으로 정리하는데 이제 큰 기여를 하였고, 불교 이해 기준을 갖다 마련하는데, 그리고 이제 또 종파들 간의 이제 다툼이 있죠. 다툼에 있어서 화쟁을 갖다가 이제 주장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의상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학하고 돌아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화엄종, 해동 화엄종을 갖다 정립시켰고, 그 화엄종의 이제 특징이 조화와 그리고 이제 의존, 상호 의존, 그리고 이제 대표 조서인 화엄일승 법계도, 그리고 이제 정치적 영향력이 아주 강해가지고 이제 문무왕한테 잔소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종파 제자들을 갖다 많이 사찰 제자들을 많이 키웠다, 이렇게 이제 구별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이제 두 명은 또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해초, 왕후, 천축국천, 그리고 이제 원츠, 도광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유식한 척하고 왔던 인물,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신라 하대 때는 신라가 이제 무너지는 과정에서 등장했던 개혁 세력 호족 있지 않습니까? 호족의 이제 파트너가 되었던 선종이라는 도교의 영향을 받은 아주 깨어른 종파가 이제 등장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로 넘어오게 되면은 신라 말에 이제 오교구산이라고 해서 다양한 종파들이 이제 드디어 자리 잡게 돼요. 그 종파들이 이제 고려로 가면 힘이 되게 세지고 얘들끼리 서로 다투는 모습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려의 이제 불교계의 가장 큰 주인공은 불교계 이제 통합운동이에요. 통합운동. 이 불교계 통합운동이 요 문벌 귀족기부터 요 무신집권기까지 걸쳐가지고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주인공은 이제 천지, 불교계의 천지에서 문벌귀족기 때 의천, 그리고 이제 진울에서 무신집권기 때 진울 해서 이제 연결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요 천지의 통합운동 시작되기 전에 있지 않습니까? 크라운마크 중에서 이제 태광성 중에서 태조와 강종의 이제 그 숭불 정책과 관련된 불교가 이제 자리 잡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성종은 불교로 갖다 살짝 견제하는 모습들을 갖다 이제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지 관계는 그 의천의 불교계 통합 운동이 이제 두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이제 교단 중심의 통합, 그리고 또 하나는 불교계 폐단을 개선하지 못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게 이제 진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리 중심의 통합을 추구하고요. 그리고 이제 불교계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수선사 결사라는 결사 운동, 불교계 정화 운동을 추진하는 게 진울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진울에서 뻗어나서 두 명의 C급 승려들, B급, C급 정도 되는 승려들이 등장하는데, 하나가 이제 진울의 직계 제자인 해심이 등장하고, 해심이 얘는 이제 유불일치설,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진울, 원래는 천태종 계열인데 진울 밑에 있었던 있지 않습니까? 요세라는 애가 또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얘는 이제 진울과 비슷한 있지 않습니까? 천태종 계열의 불교계 정화운동, 결사운동을 갖다가 백년결사라는 운동을 갖다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요 네 명이 이제 고려 불교계의 네 명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계 통합운동은 천지가 이끌었고요, 불교계 정화운동은 진울과 이제 요새가 이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간섭기 여기 그 권문세족이 주도하던 시기에는 불교도 거의 이제 바닥을 갖다 찍게 돼요.
그러면 이제 누구야 그러니까 보우라는 인물이 임재정을 갖다 도입해서 불교로 바로잡아 보려고 하지만 별 성과가 없어요. 시험에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신진사대부가 주도하던 요 시기로 가면은 이제 억불 정책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불교는 이제 비주류로 이제 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으로 가면 유학이 이제 주인공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고요. 조선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불교 억불 정책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명맥을 유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세조 때라든지 이런 때 뭐 강경도감, 원각사지, 십층석탑. 요게 이제 불교의 전반적인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불교 문화사로 이제 넘어갑니다. 불교 문화사는 주로 이제 불탑 그리고 이제 불상을 갖다 다루게 되죠. 시대별로 이제 요 불탑 불상이 이제 어떤 대표적인 불탑 불상이 있나 보시면 돼요. 삼국시대는 고구려 빼버리고 있죠. 이름이 두 글자인 신라와 백제 때 각각 두 개의 불상들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신라에서는 그 뭐야 그러니까 그 분황사탑 그리고 황룡사탑 그리고 이제 백제에서는 미륵사지석탑 그리고 정림사지 5층 석탑 이렇게 이제 4대 석탑들을 각각의 나라들이랑 연결해서 두 개씩 짝지어서 연결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로 오게 되면은 통일신라 중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이중기단의 사각의 3층 석탑 2개 등장하고 있죠. 문무왕을 기리는 가문사지 석탑, 그리고 이제 불국사지 3층 석탑,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석탑이 2개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고난도라고 했어요. 하나 다보탑만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 하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각의 3층 석탑이 이제 변형된 있지 않습니까? 변형돼서 그 벽면, 그러니까 기단과 탑신에 있죠. 불상을 갖다 새기는 진전사지 3층 석탑 같은 이런 탑들도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이제 신라 하대로 가면 있지 않습니까? 선종이 유행하면서 선종 유행이랑 발맞춰 가지고 부도 탑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부도 이런 것들, 승탑, 부도, 승탑, 탑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는 시기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고려로 넘어가게 되면 고려 초에 삼국을 계승하는 불탑들이 만들어지는데 얘들은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했어요. 오히려 이제 그 외국으로 영향을 받은 고려 정기에 있지 않습니까? 월천원법에서 그 월정사 8각 9층 석탑 송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죠. 고려 후기에 있지 않습니까?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경천사지 10층 석탑 이런 탑들이 이제 시험에 빈출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선으로 가면은 월천원법 연결해 가지고 원법에서 원각사지 10층 석탑 법주사 팔상전 해가지고 요 4대 탑들은 시험에 되게 빈출되고 있어요. 요거 정리하면 이제 불탑과 관련된 역사가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불상과 관련해서도 지금 보시면은 뭐 삼국시대 일단은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삼국 공통으로 유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삼국 각각의 불상 하나씩 있다고 했어요. 영가 7년명 그리고 서산마에 그리고 이제 아주 못 만든 경주 베리석불 뭐 이런 애들 삼국 각각을 상징하는 하나의 불상씩밖에 없어요. 요 하나씩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로 가면은 그러니까 요 탑도 완성판이 등장한다고 했죠. 석굴하면 이제 본전불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로 가버리면 있지 않습니까? 탑이 지금 보면 고려 초에 있죠. 조형 미술 수준이 떨어지면서 있죠. 지방 호족들, 촌놈들의 취향을 반영하는 머리 큰 거대 불상들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관용이 필요한 못생긴 불상 3개 등장하고요. 개 친구 한숨 쉬는 하 등장하고요. 요게 이제 고려 초 이제 4대 대형 불상이 되는 겁니다. 호족들의 취향을 갖다 반영해 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고려의 가장 정상적인 불상 하나 등장해요. 그러니까 부석사의 소조 아미타 열애사상이라는 게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이에요. 조선에는 유명한 불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도교 풍수지리설과 관련해서는 먼저 이제 도교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도교는 이제 아주 게으른 사상 그리고 이제 이 게으르면서 잘 사는 신선들을 갖다 숭배하는 사상 2가지 성격이 이제 결합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런 이제 도교 결국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런 이제 도교의 흔적이 각 시대별로 어떻게 지내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암기를 갖다 해줘야 되죠. 고구려 같은 경우는 뭐 강서 고분 그리고 이제 을지문덕의 우중문시 그리고 영계 소문 그리고 이제 백제 같은 경우는 무령왕릉 지석 산수문전 뭐 금동대학로 주요한 이제 흔적들
남아있죠. 시대별로. 이런 것들 단순히 암기만 해서 시대별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수지리설도 마찬가지고요. 캐릭터 뭔지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그리고 각 시대별로 풍수지리설의 흔적, 그리고 시험 문제가 출제될 때 있죠. 도교의 오답은 풍수지리설에서 나오고 풍수지리설의 오답은 도교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요 두 개가 미신이라는 느낌으로 우리 머릿속에 거의 비슷하게 자리 잡고, 그리고 모든 교과서가 도교와 풍수지리설이 붙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두 개를 되게 헷갈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이 두 개 잘 구별해서 접근하시면 된다. 절대 어려운 파트는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타 불교부터 해서 기타 잡사상과 관련된 내용까지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자, 끊고 이제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